성산동 재개발 지역 어귀에 자리한 우리 집은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시멘트 벽돌로 둘러싸인 2층 양옥집에서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50대 가장인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삐걱거리는 허리만큼이나 팍팍한 삶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내 미영 씨는 동네 반찬가게에서 일하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형편에는 그만한 일자리도 감사한 일이었죠. 취업 준비생인 아들 준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연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대학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지 못해 날마다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딸 수아는 성적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성적이 영 신통치 않아서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마다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곤 했죠. 각자의 삶에 치여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할 일만 하고 저녁에 돌아와도 대화다운 대화 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10년 전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진 이후로 우리 가족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 집의 유일한 활력소는 백구 봉구였습니다. 재개발 직전 철거 위기에 처한 동네에서 홀로 떠돌던 녀석을 마음 약한 어머니가 거두셨죠. 어머니는 80대 중반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봉구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봉구가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어머니에게는 봉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셨고 가끔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 바빠서 어머니의 말씀에 제대로 귀 기울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봉구는 언젠가부터 매일 아침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검은 비닐봉투를 물고 나타났습니다. 을에 길에서 주워온 쓰레기겠거니 우리는 아무도 그 봉투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머니 봉구가 또 저거 물어왔네요. 저 녀석은 참 이상해요. 내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어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봉구는 그런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마치 둘 사이에만 통하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퀵서비스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 놓인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봉구가 물어다 놓은 것이겠죠. 무심코 봉투를 발로 툭 차려던 순간 봉투가 벌어지며 그 안에 든 내용물이 살짝 드러났어요. 얼핏 보니 너덜너덜한 노트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낡은 스프링 노트가 한 권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안을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엄마가 이걸 왜 하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편지 한 장 쓰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우신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글씨체가 평소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띄어쓰기도 엉망이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신 부분도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것을 쓰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이상했어요. 나는 잊으면 안 돼, 봉구야, 미안해,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는데 최근 몇 달간의 것들이었어요. 그 노트를 보던 아내 미영 씨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지시더니 이런 걸 다 쓰셨네요. 혹시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노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의 글씨는 날짜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흐려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머니의 손을 흔들면서 쓰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릿한 글씨 사이사이에 또렷하게 쓰인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재개발, 그날 밤, 준호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10년 전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큰 손해를 받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계시는 걸까요? 준호라는 이름을 보고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아들 준호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노트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준호는 위험에 지켜야 해, 이런 문장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아빠, 뭐 보고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괜히 준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쓰신 것 같은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노트를 내밀자 어머니는 잠깐 노트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봉구가 가져온 거야. 봉구가 똑똑해서 자꾸 가져와. 어머니의 대답에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봉구가 노트를 가져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걔가 어떻게 노트를 쓸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아이들도 어머니의 상태를 눈치챈 듯 조용히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노트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건 분명해 보였지만 그 노트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재개발과 준호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1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노트 속 글씨는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검은 그림자 재개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반복되었어요. 마치 암호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어머니에게 여쭤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봉구를 끌어안고는 눈을 피하거나 아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봉구 밥 줬니? 오늘 날씨가 좋네.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시곤 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졌다고만 생각할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구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노트를 펼칠 때마다 녀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저희가 노트를 읽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노트를 물고 가려고 하기도 했죠. 저는 노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트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대부분 재개발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성산동 재개발 비리 의혹 원주민 강제 이주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희 집 재개발 문제로 동네가 시끄러웠던 건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런 기사들을 스크랩해 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니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는 재개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었죠. 어머니는 그 사건의 핵심 증인이셨습니다. 재개발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편에서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는 소송에서 지게 되었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조각 뒤에는 작게 쓰인 숫자와 기호들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기도 했습니다. 1127 밤 12시 검은 차 이런 식의 메모들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언급하신 단어들과 신문 기사 내용을 조합해 보려 애썼습니다. 검색을 할수록 저는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10년 전 저희 가족이 겪었던 재개발 관련 소송, 그로 인해 저희가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빚더미 말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저희 편에서 증언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거든요. 그것도 재판 직전의 말이에요. 저는 그때 어머니께 실망했었습니다. 가족도 못 믿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죠. 저는 그 기억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노트는 저를 과거로 이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계시는 걸까요? 치매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신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평소보다 떨리는 글씨였고 어떤 부분은 또렷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위험에 지켜야 해라고 쓰인 부분의 글씨는 평소 어머니 글씨와 많이 달랐어요. 더 급하게 쓰인 것 같았고 펜 자국도 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급하게 쓴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무서운 일 당한 적 있니? 10년 전쯤의 말이야.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어머니의 노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왜 준호를 걱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봉구가 저희 옆으로 다가왔어요. 녀석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봉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봉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봉구는 제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방 쪽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지었습니다. 노트 속에는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언을 번복했고 그로 인해 저희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어요. 그 일로 저는 어머니에게 실망했고 그 이후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가 이 노트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치매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노트에 언급된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을 발견하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께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진술을 바꾸셨죠.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제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때 아들 준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봉구가 이걸 또 물어왔어요. 봉구가 물고 온 것은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봉투 안에는 10년 전 재개발 소송 관련 자료들과 함께 어머니 명의의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 금액은 저희가 잃었던 보상금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왜 인출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희를 배신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은행 내역서를 꺼내놓았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셨어요? 어머니는 내역서를 보시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미영 씨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돈을 어디에 쓰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준호와 수아도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저희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침묵만 지키시니 답답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봉구가 저희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이 녀석은 어머니를 감싸듯 앉아서 저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소에 순한 봉구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잠을 설쳤어요. 그때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더욱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를 협박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준호, 저희 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노트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재개발 비리 세력은 어머니를 협박했던 것이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증언을 하면 당시 고등학생이던 준호를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한 거였습니다. 노트에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준호가 위험해, 내가 말하면 준호가 다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으신 돈이 바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재개발로 잃었던 것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저희를 위해 아껴두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 사실을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지난 10년간의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어머니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때 봉구가 낑낑거리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 녀석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희생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에서 발견한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어요. 미영 씨와 준호, 수아가 거실에 모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노트에 써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10년 전 어머니가 당하신 협박, 준호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 그리고 그 대가로 받으신 돈의 진실까지 말입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준호는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정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너무 나쁘게 생각했어요. 아빠. 미영 씨는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다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를 의심한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으며 더욱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기억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준호는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준호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협박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상한 말하면 너한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곤 별일 없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준호의 증언을 듣고 저희는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는 그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손자가 위협받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꺾고 거짓 증언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희는 어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눈물을 보시고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는 낡은 노트를 가리키며 봉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봉구가 매일 찾아왔어. 내가 잊을까봐. 그제야 저희는 봉구가 왜 매일 그 검은 봉투를 물고 왔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기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자신의 기억을 노트에 기록하셨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기록한 노트를 엉뚱한 곳에 숨기곤 하셨어요. 그러면 봉구는 매일 아침 집 안팎을 샅샅이 뒤져 어머니가 숨긴 노트를 찾아내서 저희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놓았던 거였습니다. 봉구는 어머니의 침묵의 고백을 전달하는 충직한 메신저이자 어머니의 잊혀가는 기억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거죠. 어머니는 저희가 노트를 통해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거였어요. 저희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어머니에게 깊이 죄송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어렸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아도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 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지난 10년간 어머니의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의심하며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저희 가족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봉구는 저희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봉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봉구야, 잘했어. 봉구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화해한 후 저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걸까요? 10년 전 어머니를 협박하고 저희 가족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봉구가 또 다른 봉투를 물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숨겨두신 또 다른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협박했던 사람들의 사진, 녹음기, 그리고 돈을 받았을 때의 영수증까지 모든 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을 대비해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거였어요. 저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싸워볼까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미영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그 사람들과 다시 싸우면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준호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아빠, 저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아도 준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빠 말에 동의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너희들이 알아줬으니까.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의 마음과 달리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건설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큰 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때의 상처로 고생하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머니의 새로운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다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시효는 지났지만 이 정도 증거라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경고도 함께 해주셨어요. 다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더 큰 세력이 되었거든요. 각오하셔야 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다시 상의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하시네요. 미영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저희 편을 들어주었어요. 여보가 결정한 대로 해요. 저도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준호와 수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빠,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께도 저희의 결정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더 이상 숨어서 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봉구도 마치 저희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녀석은 어머니의 증거를 찾아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역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10년 전 저희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재개발 비리 세력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무기로 정의를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은 분명했지만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저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어머니의 노트를 통해 10년 전 재개발 비리의 실체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노트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전 저희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재개발 비리 세력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를 증거로 언론에 제보하고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와서 들춰내려고 하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아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의 사연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기자회견장에 나오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다가 진실을 숨겼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재개발 비리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80대 할머니의 10년간 침묵,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어머니의 희생에 눈물이 난다. 이런 비리가 또 있었다니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상대방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미 해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부당하다. 노인의 치매로 인한 헛소리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저희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두신 녹음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동거래 내역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법정에서 어머니의 노트가 낭독될 때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지켜야 해. 내가 참으면 되라고 쓰인 부분에서는 재판장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방청객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저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거였어요.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노트와 증거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들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증거가 있을 줄 몰랐다며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저희도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협박을 받으셨어요 라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마다 저희는 집에서 봉구와 함께 기다렸어요. 봉구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희 가족은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어머니도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증언하셨어요. 제가 거짓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재판은 저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0년 전 잃었던 보상금을 되찾았고 재개발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판사님은 최종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이 마침내 정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희 가족의 발걸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팍팍한 삶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저희가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는 저희 가족에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을 선물해 주었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서로에게 무심했던 시간을 반성하며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마침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라고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아도 밝은 미소를 되찾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해진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산동 재개발 사업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감시단이 구성되었고 주민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네 입구에는 어머니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기념비를 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곤 했어요. 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봉구는 여전히 저희 가족의 곁을 지키며 때로는 동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봉구를 보며 영웅 강아지다라고 부르곤 했어요. 봉구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동안 봉구가 매일 물어왔던 검은 봉투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봉구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하는 충실한 전령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사랑과 봉구의 똑똑함이 만나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이해해 주니까 마음의 짐을 덜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라고 말씀하시며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치매 증상도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는 이제 동네 반찬 가게 대신 집에서 작은 밑반찬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표 정성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슬로건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퀵서비스 대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봉구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카페 한편에는 어머니의 이야기와 봉구의 활약상을 담은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받곤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이네요. 봉구가 진짜 영웅이네요 라는 말씀들을 해주시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어머니는 가끔 카페에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봉구가 정말 똑똑한 녀석이에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은인이죠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봉구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으며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나중에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어요.
한 마리 개가 밝혀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사랑과 봉구의 충직함 덕분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무관심했던 과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더욱 단단해진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봉구는 그런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곤 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고마운 친구입니다.